당연히 로그 계산 밑이 똑같은 게 유리하죠. 그래서 얘네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분모에 있는 1을 다 보여주면 얘네가 진수가 6이 나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지. 얘네는 사실 밑변환 공식 때문에 이제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밑과 진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잖아. 그럼 이제 ab분의 a 더하기 b다. 이렇게 되다 보니 곱셈 공식 변형으로 a 더하기 b를 좀 구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밑끼리 계산을 할 때도 얘들아, 여기 있는 앞에 개수도 안으로 넣어줘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잖아.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그래서 내가 얘를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얘는 어때? 로그 6을 밑으로 한 2의 제곱 분의 이제 a 더하기 b를 계산을 해야 돼. a 더하기 b는 뭐야? 루트 얘 더하기 얘 2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로그 6을 밑으로 한 3의 4승에다가 얘 2배 한 거. 로그 6을 밑으로 한 2의 4승이라고 바라보면 되겠지. 여기다 2배를 하면 2도 위로 올라가면 2의 4승이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불만 없지? 그치?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로그 6을 밑으로 한 2의 제곱 분의 루트 로그 6을 밑으로 한 이제 6의 4승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니? 그럼 6 얘는 그냥 저거잖아. 4잖아, 그지? 루트 씌우면 2고요. 2가 될 거고 밑에 있는 놈은 이제 2로그 6을 밑으로 한 2일 거다. 그래서 슉슉 날려주면은 답이 로그 2를 밑으로 한 6 되겠죠. 근데 이제 보기를 보니까 그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2번이겠네. 찢은 거겠죠, 이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고. 단순 계산 문제였습니다. 37번. 자, 가족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 가족권을 보면 이제 당연히 중간에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 존재를 할 거다. 왜? 1부터 10까지 그냥 더한 거랑 절대값 씌워서 더한 놈의 값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음수로 빠진다. 원래 양수였는데 음수로 빠지거나 아니면 음수였는데 양수로 이제 위로 올라오거나 이런 순간이 생겼을 거라고. 근데 이제 나를 보니까요. 나는 요번에는 우리 수투에서 함수 관련된 내용으로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특히나 이제 저번 수투 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이 표현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였다. 요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니? 수투에서 이제 무슨 표현이었냐면 얘가 x가 0일 때 속값을 가진다. 뭐 이런 의미였다. 같은 논리로 얘는 내가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n이 7일 때가 최대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 맞나요? 괜찮아? 그러면 봐봐. 1부터 7까지 나오는 놈이 최대가 되려면 초함은 양수였을까 음수였을까? 당연히 이제 양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얘네가 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야? 내가 아까 분명 그랬지.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든 아니면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가든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n이 7일 때가 최대라는 소리는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6, 7까지는 그대로 가다가 8까지 음수, 그러니까 8에서 음수 이렇게 떴기 때문에 얘가 1부터 7까지 더하면 얘네가 이제 최대가 되는 순간인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난 뭘 얻을 수 있냐? 봐봐, 가. 얘는 A1, A2에서 쭉쭉쭉 해서 A7, A8, A9, A10까지 전부 다 나온 결과가 그냥 40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나는 알아. 뭘 알아? A8부터 음수가 뜰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 밑에 있는, 저 옆에 있는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는 놈은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A7까지는 그대로 양수니까 절대값을 안 벗기고 나오면 되고 A8, A9, A10은 절대값을 씌우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 라고 하면은 요식이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어쨌든 등차 수열은 초항하고 공차만 하면 되는 거잖아. 무지수 2개 아니야? 식 2개 떴잖아. 그럼 얘네를 어떻게든 연립해서 좀 만져주면은 모든 A와 D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는 소리겠지. 일단 한번 더 해볼까? 더하면 어때?
얘네가 이제 없어지죠? 어때? S7 그놈의 2배지. S7의 2배가 98이 뜬다는 소리니까 S7이라는 놈이 49 이렇게 뜨겠네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라봐도 돼. 잘 봐.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A부터 A7까지 다 더한 놈은 A4의 7배다 라고 바라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식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 A4는 7이다. A4가 7이라는 소리는 A 더하기 3B가 7이라는 소리다. 요식 하나 뽑아낼 수 있겠네. 괜찮죠? 그리고 빼기도 한번 해볼까? 만약에 뺀다면 이제 얘네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야. 얘네만 남는 거야. 그럼 2배 이제 A8, A9, A10 이라는 놈이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뭐야 또? 3A9단 말이야. 등차 중앙의 성질. 오케이? 그러면 얘가 6A9가 마이너스 18이니까 A9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요. A9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A 더하기 8B가 마이너스 2라는 마이너스 3? 미안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겠지. 얘네들 또 연립해주면은 A와 D가 또 바로 나오겠지. A20 구하는 건 실험 문제겠네. 그치? 빼볼게요. OD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뜨니까 D는 마이너스 2일 거고 그때 A는 13?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A2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3 마이너스 2 곱하기 19 해서 마이너스 38에다가 13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이 1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없죠 여기까지? 자 요걸 한번 봅시다. 38 두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집합은 요거다. 한번 그림이나 그려볼까요? 요게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한 x-1이잖아. 요걸 못 그려주는 건 좀 이상한 친구죠? 여기까지는 다 그릴 수 있지? 괜찮지? 이제 내가 쟤를 그려야 돼. 얘는 어떤 놈이야? x-t라. t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얘의 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돼? 근데 걔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니네는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 t를 잡아줄 때. 난 이 그림을 잡을 때 기준을 t는 1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t도 정확히 1이면 얘 그림 그리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이 얘기도 했었지? 만약에 로그 함수의 밑이 커 아니면 지수 함수의 밑이 커 그럼 크면 클수록 축에 더 달라붙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더 축에 달라붙어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이게 뭐냐면 y는 로그 4를 밑으로 한 x-1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기준으로 지금 얘는 교점이 몇 개입니까? 하나야. 여기서 하나가 생기지. 근데 여기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지. 근데 얘는 끝까지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끝까지 가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너무 편견이야 이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왜 얘네는 절대로 안 만나? 자, 얘들아 봐봐. 이거를 실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게. 얘 이거 아니야?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는 함수값이 무조건 절반 차이가 난다.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 새끼의 절반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 순간은 일단은 괜찮아. t가 1일 때는 괜찮은 거야. 그럼 난 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조금 옮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 내 얘기를 들어봐. 만약에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 드는 거 맞아요? 왜 그런 거야? 얘네가 원래
함수값 차이가 정확히 얘가 x-3고 얘도 x-3면 2배 차이가 나서 안 만났어. 얘가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어때?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변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9점 만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여. 그래서 내 생각은 t가 1보다 커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t가 1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t가 1보다 작으면 이제 그림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점근선도 옮겨갈 테니까 이 만나는 점이 무조건 한 개로 줄어들겠죠. 근데 영원히 줄어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돼. 왜? 지금 이 문제를 보는 포인트는 이거거든. 얘와 얘의 증가량은 그냥 영원히 계속 차이가 나는 거야. 얘의 증가량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왼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얘의 증가폭은 결국엔 나중 가면 미미해질 거고 얘가 뒤에서 어차피 쫓아올 테니까 무조건 교점은 하나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알파는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다 끝에? 그럼 나는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베타는 딱 보니까 정확히 한 점이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순간일까? 접하는 순간이겠죠. 그지?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얘가 정확히 접하는 순간은 언제일 거야? 얘가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접하는 순간 이런 게 있겠지. 그럼 난 접하는 순간은 어떻게 찾아줘야 해? 어떻게? 식으로? 식으로 어떻게 끌고 가죠? 로그 1을 밑으로 한 x-1이라는 뭔가 로그 4를 밑으로 한 x-t라는 놈을 연립을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중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를 봐봐. 2로 바꿔주고 2분의 1로 바꿔줄게요. 자, 2분의 1은 여기로 넘어가면 2야.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 제곱이야. 괜찮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x 마이너스 t 근데 얘가 중근 가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3x 나오면 t 플러스 1은 0 얘가 중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4분의 9가 뜨면 되겠죠? 그치? 아니면 판별식 써도 돼. 알겠지? 판별식 써도 돼. 그냥 바로 완전 제곱식 되려면 절반의 제곱 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t는 4분의 5가 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타가 4분의 5니까 둘이 더하면 4분의 9고 더하면 13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 지금 이 그림으로 얘를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게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오케이?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가지 않고 둘 다 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둘 다 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를 연립했을 때 얘의 근이 딱 하나여야 돼. 맞지? 근데 얘의 근이 딱 하나인 거는 요거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 대체 알파라는 점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얘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얘들아 봐봐. 요 방정식을 이렇게 이끌어 나갔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 주의해야 될 거지. 범위. 진수 조건. 어떤 진수 조건이지? x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진수 조건이 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요 2차 함수를 그려볼게. 요 2차 함수 그리면 어떻게 돼? 꼭지점이 애초에 1 아니야? 그림이 이렇게만 그려져. 근데 이 x-t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기울기가 1인 놈이 t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지점이 생긴다. 그랬을 때 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 잘 들어. 이렇게 가다가 딱 접하는 요 순간이 있겠지. 이걸 내가 지금 뭘로 잡은 거야? t가 4분의 5일 대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왜? 얘는 어차피 2차 함수가 중간에 끊겨져 있는 형태니까 t가 점점 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어때? 어차피 여기는 함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한 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지나는 1,0일 때 그때의 순간이 언제다? y는 x-t라는 놈이 1,0을 지날 때부터니까 1,0을 집어넣으면 t는 1이 뜬다. 그래서 알파가 1이 뜨는 거야. 오케이? 로그 대 로그로 가도 되고 아니면 얘 식을 그냥 애초에 긍정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림으로 가도 되는데 그럴 거면 무연근 조심하면서 진수 조건 이용해서 얘네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지?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함수에 결국 내가 보고자 하는 게 y좌표가 최대인 점과 최소인 점. 얘는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어떻게 체크해요? 어차피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는 이제 기준점이 그냥 y는 a일 거 아니야. 그 기준으로 얘가 y는 3a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a다.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이 3a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잖아. 괜찮지? 근데 이게 평행 이동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얘가 정확히 a를 찍고 3a를 찍고 마이너스 a를 찍는지를 몰라. 하지만 그냥 그 부분만 잘라서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야. 괜찮아? 근데 그러면 y좌표가 최대인 점은 여기에요. y좌표가 최소인 점은 여기야. 근데 이 점들을 함수 y는 탄젠트 x가 모두 지났는데 어떻게 걸어나가야 할까? 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모르는데 탄젠트 x의 그래프가 모두 지났네. 이 점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야. 여기도 있을 텐데 넘어가서 여기도 있을 텐데 이거의 값들을 모두 탄젠트 x가 지났네. 뭘 이용해야 될까? 주기. 어떤 주기? 탄젠트의 주기는 몇인데? 탄젠트 주기가 몇인데? 제 주기가 아닙니다. 얘의 주기가 파인데 얘의 주기가? 얘의 주기도 파이예요. 그렇지 않아?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지금 한 주기 차이인데 얘네가 몇 차이가 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탄젠트를 겹쳐서 그리게 되면 얘의 주기 그 다음에 얘의 주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뭐 그것까지는 뭐 납득이 됩니다. 더 써먹어야 될 조건이 뭘까? 여기와 여기는 x값 차이가 몇 나지?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는 지금 파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는 지금 서로 반주기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거를 미리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참 좋기는 해. 어떤 지식? 탄젠트 각 차이가 2분의 파이가 나면 어쨌든 부호는 모르겠고 역수만큼 차이가 난다. 오케이? 요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x값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서 그냥 한번 세타라고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여기 x값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식을 뽑아낼 수 있는 게 탄젠트 세타가 3a다라고 놓은 거잖아. 근데 그랬을 때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다. 근데 너네도 알아. 요거 각변환하면 뭐 나오냐? 2, 4분면의 각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뜰 거고 역수 취급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얘들아 탄젠트 세타가 몇이라고? 3이에요. 이거랑 똑같다. 그러면 a제곱은 3분의 1이 떠야 되니까 a는 뭐야? 루트 3분의 1이 뜬다. 근데 우리 탄젠트 루트 3분의 1 몇인지 알지 않냐? 그리고 탄젠트 루트 3도 뭔지 알지 않아?
얘가 지금 루트 3이 된 거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세타 값도 구할 수 있을걸? 탄젠트는 언제 루트 3이 돼? 3분의 파이일 때. 여기는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더하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된다 이거.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그럼 이제 A를 구했을 때 B만 구하면 B를 어떻게 구해? 뭐 여기는 점 아무거나 한번 대입해보면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 3분의 파이 대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점이 뭐야?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이지. 그걸 누가 지나야 돼? 얘가 지나야 된다. A는 루트 3분의 1.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식이 뭐가 나오냐면 Y는 루트 3분의 2의 사인 2x b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라는 식으로 얘가 바뀌었는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요?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을 지나야 된다. 그대로 대입하자. 대입하면 뭐다? 루트 3은 여기 루트 3이 있는데 여기도 다 루트 3분의가 있으니까 그냥 넘겨줄게. 오케이? 3은 2 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b 더하기 1 이렇게 뜬다. 그럼 쭉 날릴게. 2 날릴게. 그러면 얘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안에 있는 거는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얘가 2분의 파이면 b는 뭐야? 이게 120도고 90도니까 얘가 30도겠지? b는 6분의 파이. 바라봐주면 된다. 그래서 A가 루트 3분의 1이고요. B가 6분의 파이니까 두 개 곱하면 6루트 3분의 파이 무력까지 해주면은 2번. 그렇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프가 평가원 문제로 나온다면 항상 대칭성을 굉장히 강조를 할 거야. 근데 니네 눈에 선대칭은 굉장히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점대칭이 항상 니네 골칫거리란 말이죠. 근데 심지어 얘는 직접적인 점대칭도 아니야. 얘는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면 탄젠트가 서로 역수 관계를 가진다 라는 의미인데 그것도 사실상 원래 그 근거가 뭐야? 얘가 2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똑같다라는 게. 그러니까 요거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아니지. 그냥 단위원으로 갈까? 단위원으로. 얘네가 2분의 파이 차이가 났을 때 역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이 단위원으로 봤을 때. 잘 봐. 우리 코사인하고 사인이 애초에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지? 단위원에서. 여기가 세타다라고 하면 여기를 그냥 x 값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y 값을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이게 그냥 정의잖아. 단위원에서의 코사인과 사인의 정. 그럼 탄젠트는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이 직선에 무슨 기울기가 된다. 근데 그러면 얘네가 2분의 파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한번 볼게. 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보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도 볼 수 있는 거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반대로 여기서 이제 세타만큼 떨어져 있는 놈이란 말이야. 얘네는 서로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 관계가 뜨지 않니? 그러면 어떤 y는 ax라는 놈을 y는 x 대칭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a분의 1x 되는 거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전 역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의 탄젠트 값은 얘의 역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얘의 기울기가 역수라면 내가 정말로 구하고 싶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놈도 결국 역수에다가 도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차이가 나면은 탄젠트의 값은 서로 역수 관계를 가진다. 이것도 이제 조금 물론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 그치?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좀 담아놓으면 훌륭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되겠지? 40번 봅시다. 또 나왔네.
자,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가봐야겠지. 그지? 정석적인 방법 먼저 가볼게요. 정석적인 방법은 뭐라고? x 좌표를 미지수로 잡고 얘네 y 값을 비교해.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이제 스킬적인 풀이라고 한다면 y 좌표를 기준으로 지수함수를 바라보면 얘네가 좀 편할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얘네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냐면 3의 x승인데 얘가 뭐래?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소리지. 근데 그랬을 때 여기 있는 a d의 값이 4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12래. 게다가 여기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이야. 여기 평행사변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거든요. 잘 봐. 일단 이거를 캐치하는 게 우선이에요. 잘 들어. 지금 얘가 평행사변이 많은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평행사변형이다 보니까 요 A 그리고 요 F 얘 Y좌표가 똑같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얘는 지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그래프의 모양은 완벽히 똑같아. 그냥 평행이동만 했을 뿐이야. 맞지? 근데 그 평행이동을 했을 때 내가 요 점에서 이만큼 간 놈이랑 이 점에서 이만큼 간 놈이 완전 길이도 똑같고 기울기도 똑같다라는 거잖아.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렇다는 거는 얘와 얘의 x좌표는 몇 차이? a만큼 차이 나야 되고 얘도 b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납득되니? 괜찮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우연히 얘가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굳이 a랑 b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이 점과 이 점 어떤 임의의 두 점을 가지고 얘가 길이랑 기울기가 완벽히 똑같은 그 두 점이 나오려면 평행이동 변만큼 얘네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일단 그건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난 얘를 이제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면 얘 x좌표를 모르니까 얘 x좌표를 p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는 p 더하기 a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p 더하기 2a라고 할 수 있겠고. 괜찮아? 오케이? a만큼 간다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제 주어진 게 4, 6, 12 얘네 y좌표 차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야. a의 y좌표는 뭐죠? 3의 p승이지. 여기서 뭘 빼? 여기다가 p 집어넣어. 3의 p-a 더하기 p 이게 4가 됩니다. 일단 요거 하나 괜찮죠?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b는 뭐야? 3의 p 플러스 2승 자, p 플러스 a승 마이너스 3의 p승 플러스 b가 되겠지. 요게 이제 6이 떠야 돼. 이 소리고요. 그리고 3의 p 플러스 2a승 빼기 3의 p 플러스 a승 더하기 b 요놈이 12가 떠야 돼. 계속 그냥 a, d의 y좌표, b, e의 y좌표, cf의 y좌표 얘네를 그냥 10을 이렇게 쭈루룩 만든 거야. 불만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네를 연립해주면 돼. 연립을 할 때 미지수 3개, 식 3개지. 그럼 일단 답은 무조건 나오는 거 맞니 동원아? 졸음이 일어났어. 뒤로 나갔어.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좀 쉽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어? 얘네 식 생긴 게 되게 비슷하잖아. 그지? 나 얘 3의 p승으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얘가 3의 a승 마이너스 1에 더하기 b는 6 이렇게 되죠? 얘도 3의 2p승 3의 p승으로 한번 묶어볼게. 3의 2a 마이너스 3의 a승 그렇게 되고요. 더하기 b 요게 12. 위에 것도 똑같이 해줄까? 3의 p승으로 묶어보자. 3의 1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4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겠네. 아휴 거지 같네요.
더 편할 것 같아. 괜찮아? 나 얘네들 B 전부 다 넘겨줄게.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B 다 넘겨줄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 이 소리.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을 변변 나누어 보자. 이거분의 이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거 없어지지? 그리고 요거도 없어져 사실상. 그치? 뭐만 남아요? 3의 a승만 남겠지? 밑에 3의 a승이 남을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돼?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제 6-b분의 4-b 그렇게 될 거고, 얘네들도 같은 논리로 이끌어주면은 요게 어떻게 돼? 요것도 이제 3의 a승분의 1이네. 요게 이제 12-b분의 6-b가 될 거야.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이거랑 이거가 똑같습니다를 계산을 해주면 b를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b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식 중에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잡으면 a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a, p, b가 전부 다 나오지? 그랬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하니까 구해주면 답은 나온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못할 건 아니지. 괜찮지? 못할 건 아니야. 오케이? 실제로 니네 이번 6월 모의고사 12번이 이런 느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냥 식 존나 더러운데 오히려 이번 6월 12번 이거보다 더러웠어. 난 그렇게 기억해. 막 3차 함수 나오지 않았어? 그때? 그죠? 그때 꽤 더러웠어. 이거는 충분히 할만해요. 그러면 이 이혜원 씨가 의도한 스킬적인 풀이는 뭘 거냐에 대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뭐냐면 이 A라는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얘는 사실 X좌표가 A만큼 증가하면 얘는 A 배 증가하는 거야. 뭐 요거는 사실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인데 얘는 문제가 뭐야? B만큼 평이분인 거야. 그러다 보니 얘네들 길이 사이에서 몇 배라는 조건을 쓰려면 그거를 B만큼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배수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 거야. 봐봐. 얘네 y좌표를 한번 미지수로 놔볼게. 여기에 y값을 t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얘 y값은 t 플러스 4가 될 거 아니야.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의 y값은 어때? 얘 a만큼 같잖아. 그러면 얘가 ab만큼 돼? 아니야. b만큼 올려준 다음에 뭐 그 짓거리를 또 연병을 해야 돼. 그러면 사실 a도 미지수잖아. 그러니까 몇 배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게 좀 이제 권리적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미지수가 시발 너무 많은 게 문제야. b도 막 평이동에서 위로 올려야 되고, 거기다 a 대해준 다음에 다시 또 밑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금 더러운 상황.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식을 세워야 할까요? 이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냐면 얘 입장은 애초에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직거리를 했을 때, 오케이? 여기에서 이직거리를 했을 때 얘의 y좌표, 그리고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또 나오는 y좌표, 요 t 플러스 4를 그냥 얘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내려갔으니까 얘를 그냥 b를 포함해서 식을 차라리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야. 그렇게 해서 식 세우고 거기다 6 더하고 거기다가 또 b만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2를 더하면 얘 y좌표가 나온다는 소리죠. 근데 결국 의미하는 건 걔네도 결국 등비수열을 이룰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결국 식 세우면 이거랑 또 비슷하게 이끌어 나가지거든. 잘 들어봐. 요거가 어때? 등비수열이야. 저기에서 등비수열 나오는 것처럼 얘네도 똑같이 등비수열이라고. 공비가 3의 2승이죠. 등비수열이라고. 그러면 얘를 그냥 내가 막 이 새끼들을 연립해서 막 연병질할 그거 하는 것보다 그냥 얘를 넘겨준 거, 얘랑
얘랑 얘가 서로 무슨 관계다? 등비수열 관계니까 등차 중앙 이용해주면 요게 6-b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의도예요. 근데 사실 큰 차이가 없지? 그냥 이 계산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냥 얘 등비수열이야 얘들아. 왜? 저기가 간격이 A로 똑같으니까 얘네는 서로 등비란다? 그러다 보니 등비 중앙도 이용할 수 있단다. 그게 추가가 된 것뿐이에요. 알겠지? 뭔 말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 스킬 요거 있지? 이거를 지수함수에서 무조건적으로 쓰려고는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눈에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개념적으로 그냥 y는 2의 x승 뭐 이런 게 쓰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수 뒤에 이런 거 없잖아. 그러면 쓰시라고. 그게 아니야?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니네 솔직히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씨발 이거 스킬 배웠으니까 나 이거 구평 때 써먹어야 돼. 수능 때 써먹어야 돼. 이 지랄 하다가 또 그냥 점수 날리지 마시고 너무 막 씨발 이걸로 풀면 씨발 쌤이 편하겠는데 하면서 이걸로 막 15분 잡아먹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근데 보이면 그때 쓰라. 알겠지? 쓰기 편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B가 3이 떠요. B가 3. B가 3이 떠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이제 9분의 3이 되니까 3분의 1이라서 A는 1일 거예요. 그래서 더해주면은 4. 나와요. 다음 거 봅시다. 문제 읽어. 너무 그리기 어려운 원인데? 어떻게 그리지? 쉽지 않네. 모르겠다. 알아서 보시죠. 모르겠어. 아씨, 아닌데. 어떡하지? 네. PC PC PQ Q 불만 없으시죠?
그림 대충 알아보겠지? 어떤 느낌인지? 아, 잘못했어요. 그래. 봅시다.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문제 주신 조건이 AB가 4루트 2래요. 얘가 4루트 2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이제 2분의 13루트 2다. ABC가 2분의 13루트 2다. 이때 AP 제곱 더하기 시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그랬네. 얘가 3. 오케이. AB가 4루트야.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3분의 AB가 원시의 지름이래? 지름인 줄 몰랐어요, 얘들아. 미안해. 그래서 그림을 좀 거지같이. 지름이래요. 뭐 아쉬운 거. 큐를 알면 어떡해. 지름이라는 중심적. 지름이래요. 그래서 지름이 A, B, P 얘가 직각이고요. 아쉽네요. A, B, Q 이거 직각이에요. 직각이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그리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둘 다 빗변이니까 30이다 이렇게 간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AP 제곱 더하기 B. 그러니까 얘로 이제 애둘러서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얘랑 얘를 구하면 돼. 맞지? 이걸로 한번 애둘러서 해보자. 근데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 요 삼각형의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걸로 사인 법칙을 쓰라고? 그러면 난 여기에 간 걸 알아야 돼. 그치? 여기에 가면 어떻게 구하지? 여기에 가면 사인 세타분의 4루트 2 이거의 값이 큰 삼각형의 외접원 이걸로 되겠지. 큰 외접원은 어떻게 구해요? 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어? 아니 씨발 이게 아니었네. 이걸로. 야, 왜 이렇게 우당탕탕이지? 얘가 이렇게 좋네요. 야, 얘가 6이다. 이렇게 하면 뭐 사인 값은 뭐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3분의 2루트 2 구할 수 있겠네. 뭐 항상 가를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지. 3분의 2루트 2다.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3루트 2이므로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어떻게?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이거의 값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2분의 13루트 2라고 줬으니까 2분의 13루트 2라고 줬으니까 루트 2 날리고요. 2도 이렇게 날리고 3만 위로 올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AC 곱하기 BC는 뭐가 떠? 2분의 39 이렇게 뜨겠네요. 2분의 39 이렇게 뜨겠다. 항상 이제 다가 어려운 일이지, 그치? 다를 한번 볼게요. 한편 두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BCP, BCP 이것도 직각이네. 그러면 이것도 직각이네. 그리고 ACQ, ACQ 이것도 직각이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BP라는 놈은 얘가 직각이니까 이제 BP라는 놈은 요 빗변만 알고 있으면 빗변에다가 코사인만 곱해주면 되는 거겠지. 근데 봐봐, 뭔 말인지 알아요? 다시 봐봐. 여기 요 삼각형 한번 봐봐. 요 삼각형 놀랍게도 직각삼각형이라고 내가 그림을 엿같이 그려서 그래요. 미안해요. 오케이? 얘가 직각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BP의 길이, BP 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인이지. BP의 길이가 이제 뭔지를 모르는 상태야. 근데 내가 어쨌든 식을 계속 AC랑 BC로 이끌어 나갔잖아.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BC를 기준으로 사인 세타의 값을 곱해주면 여기가 BP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BC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야. 사인 세타가 뭐야? 3분의 2루트 2네요. 그러면 3분의 2루트 2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가에다가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고 AQ도 마찬가지. AQ도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그려주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됐니? 그러면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라는 놈이 저런 식으로 나오네. 뭐 코사인 법칙 썼겠지. 뭐 저거를 뭐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BP 제곱 더하기 AQ 제곱을 그렇게 해서 구해달래요. 어떻게? 저기 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 2 곱하기 AC 곱하기 BC 곱하기 코사인 ACB. 근데 ACB를 내가 세타로 놨지? 더하기 이제 AB의 제곱. 요거 있네. AC 곱하기 BC를 요걸로 내가 구해놨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 2 곱하기 2분의 39 이게 이제 2분의 39가 나온 거야. 코사인 세타는 아까 구했는데 사인이 3분의 2루트니까 코사인은 3분의 1이겠죠? 그리고 얘가 B니까 그치?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AB의 제곱. AB의 제곱 내가 구해놓은 거 있나? AB의 제곱. AB는 애초에 요 4루트이라고 줬네. 그러니까 32만 더 해주면 돼. 그죠? 그러면 축축 날리기, 축축 날리기 13 해서 요 값이 뭐가 나올까? 45. 그럼 요 값 45니까 봐봐.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45가 나온 거야. 근데 나는 결국 구해야 되는 게 얘네 둘이라고. 얘네 둘은 이걸 이용해서 구하지 않을까? 맞아요? 뭔 말이냐면 자, 내 말을 들어봐. 어차피 가에 들어갈 숫자는 뭐였어? 3분의 2루트 2였어. 그리고 얘가 3분의 2루트 2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AC제곱 더하기 BC제곱이 45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구할 건 얘네의 길이야. 근데 얘네는 서로 길이가 요런 차이가 난다고. 닮음이라는 소리 아닐까? 난 이렇게 생각해. 얘네 제곱의 값은 몇 배 차이가 날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 제곱만큼 차이가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9분의 8만큼 차이가 날 거라고. 근데 누가 더 긴 거야? AC랑 BC 얘네 값이 더 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할 가라는 놈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45에다가 9분의 8만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40. 이해가 돼? 어떻게 구하지?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 같으면 닮음을 이용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뭐 곱해서 나눠서 뭐 연병질환 하면 답이 4번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돼. 솔직히 이제 사인 법칙을 이렇게 내면 오히려 조금 더 아쉬워지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내용은 이거 길이 주고 구해봐 이러면 이제 애들이 고조선 이렇게 그거 보고 막 하면서 이게 더 재밌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약간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퀘스트 같은 느낌이잖아. 저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좀 데이 6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 데이 6은 좀 노잼이에요. 볼만한 문제가 좀 없어. 42번도 마찬가지. 사실 2번 한번 보자.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문제에서 A2의 합을 구하래. 문제 준 게 A1과 A5를 주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를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겠지. 얘는 이제 3으로 고정돼. 얘는 6분의 1로 고정돼. 맞지? 이때 나는 모든 A2의 값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2의 값을 한번 K라고 나올게. 얘네가 이제 어떻게 나누어질 거냐에 대해서 체크를 해봅시다. 결국 얘네는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AM, AM 플러스, AM 플러스. 그러다 보니 대체 6분의 1과 K의 대소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를 가지고 A3이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A3을 결정을 해줄 때 니네 이것도 다 해줘야 돼. 얘를 이렇게 결정을 할 때 대체 K의 범위가 어떻게 됐길래 위에 루트를 탔고 K의 범위가 어떻게 됐길래 밑에 루트를 탔는지도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어떤 루트를 타면 위에 루트를 탈 수 있어? K가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에 루트를 탈 수 있지. 그지? K가 만약 반대로 6분의 1보다 작으면요. 그러면 이쪽 루트를 탈 수 있겠지. 밑에 루트를 탈 수 있겠지. 난 사실 이 표현도 좀 아쉬워. 이 표현도 좀 아쉬워. 니네 평가원이 문제 낼 때 니네가 보면 편한 흐름대로 문제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뭔 말이냐? 니네 보통 표현할 때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아, 위에 거가 편해, 그러면? 나는 밑에 거가 편해. 그러니까 대부분 밑에 거가 편하잖아. 왜냐면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 K는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읽잖아. K는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점에서 나는 이거를 더 선호해. 이거는 잘 안 쓰는 거야. 이건 언제 써?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이럴 때 쓰지 않아? 보통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공감 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문제는 AN 플러스 1과 AN을 서로 비교를 했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흐름도 얘를 먼저 보고 얘를 먼저 볼 거냐? 아니 흐름을 애초에 이렇게 가져갈 건데 얘를 굳이 이렇게 놔야 되나 싶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를 냈다면 이렇게 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바라보기 좀 더 쉽게 이렇게 AN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는 답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답지는 역추적했냐 혹시? 답지 안 봐. 역추적했어? 내가 정추적으로 풀어서 그러는 거지. 역추적으로 풀라고 그랬으면은 저걸로 가는 게 낫거든. 어때? 정추적했어? 역추적했어? 뭐라고? 정추적했어? 정추적을 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평가원은 그런 일일이 니네한테 배려를 해서 문제를 만들어줘. 아 진짜야 이거. 내가 평가원을 막 엄청 빠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래요. 문제를 만들 때 흐름에 편하도록 니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문제를 설계를 한단 말이야. 나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 이걸로 바꿔서 그냥 쭉 가볼게요. 알겠지? 어떤 게? 등호가 반대. 제대로 만들어줬네 그러면? 내가 잘못 본 건데. 그러네. 아 A2가 K구나. 아 그러네. 그럼 잘 맞는 거네. 미안합니다. 내가 경심지렸네. 훌륭합니다 이영 씨. 이게 이제 K가 된다는 거죠. 이게 분이 미안. 이게 K가 6분의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럼 위에 루트를 탔으면 얘가 어떻게 돼? AN이 지금 6분의 1이고 얘가 그러니까 6K네. 이렇게 뜨겠죠? 밑에 루트는 이제 AN 6. 괜찮지? 이제 또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거야. 뭘 비교를 할 거냐면 K랑 6K분의 1을 비교를 할 거야. 그러면 얘네도 또 대소관계가 중요한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커?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않겠냐? 그지? 얘가 더 크지 않을까? 대충 뭐 6분의 1만 집어넣어도 이게 6분의 1이 1이잖아. 그러면 K가 만약에 더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얘가 더 크겠지? 무조건 아닌가? 아니야? 아니 뭐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음수는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크면은 사실 얘는 이제 일로 지나갈 때 밑에 루트를 탈 수밖에 없고 밑에 루트를 탄다는 건 k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아닌가? 야 잠깐 k랑 6k분의 1이랑 비교를 하면 무조건 얘가 큰 거 아닌가? 6k 제곱이 1보다 작은데 k가 루트 6분의 1 어? 왜 헷갈리지? 나 미쳐버리겠네. 나 너무 헷갈려. 맞죠? 맞지 않아? 그러니까 씨, 봐봐 6분의 1이랑 루트 6분의 1이랑 누가 더 왼쪽에 있어? 6분의 1이 더 왼쪽에 있지. 그러니까 루트 6분의 1은 지금 대충 얘가 2점 얼마잖아. 대충 한 2분의 1쯤 된다고 하고 6분의 1이면 여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 포함 관계 있으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맞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니네가 반응이 너무 없어. 뭔가 이렇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오히려 반응이 있었어. 근데 이번엔 뭐지? 저 새끼 말 존나 틀린 거 같은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서 그랬어. 하여간 넘어갈게. 얘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이것도 당연히 얘가 큰 거 아니야? 왜 k분의 1은 양수잖아. k분의 1이라는 양수의 값을 6분의 1로 곱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가 무조건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크면 이번에는 밑에 루트를 타겠지? 그럼 얘의 역수가 되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6k가 돼야 돼. k가 2분의 1 뜨면 되겠죠. 근데 그 k가 2분의 1이다 라는 게 이 범위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맞아. 오케이? 이 짓거리를 다 했는데 결국 아니래. 이렇게 나오는 거 됐죠? 그럼 이제 얘를 또 바라봐야 돼. 얘는 어때? 이번에는 k랑 6을 바라봐야 돼. 근데 k랑 6이랑 누가 더 커? 몰라요. 나는 이것만 알고 있지 몰라 사실. 그럼 또 뭐 해? 케이스를 또 나눠야 돼. 어떻게? 이번에 6을 기준으로 k가 만약에 6보다 크면 아니면 6분의 1에서 k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걸로 이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요거면 아이씨 순서 바꿔줬어 또. 아이씨 그냥 갈까? 그냥 갈게. 만약에 요 k가 6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이제 아이씨 왜 이렇게 헷갈려? 나 미쳐버리겠네. 저거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냐? 아이 씨발 헷갈려. 잠깐만. 이게 k야? 이게 6이야? k랑 6이랑 비교했을 때 k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위에 루트를 타는 위에 루트를 타는 거 맞네. 그럼 요게 이제 위에 루트를 타는 거, 요게 밑에 루트를 타는 거지? 그치? 미쳐버리겠어 정말로. 그러면 요거네. 존나 헷갈려. 어떡하지? 다시. 나 혼자 문제 풀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여기서 하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헷갈리냐? 다시 위에 루트로 가볼게요. 위에 루트로 가려면 k가 6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 밑에 루트로 가려면 6분의 1에서 k가 6보다 작을 때 여기 가시면 되겠죠? 아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만약에 위에 루트로 간다면 어떻지? an 플러스 1이 6이잖아. 6분의 k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6분의 k가 되겠네. 밑에 루트로 갔다면 k분의 1이 떴겠죠? 쓸 거고. 그 다음에 결국 결론적으로 얘 결과가 3이 떠야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얘를 바라볼 때 이번에는 얘와 얘의 대소 관계를 봐야 되거든. 누가 더 커? 이것도 몰라. 그지 않아? 왜냐면 k가 36보다 크다면
30쪽보다 작다면 이걸 쓰고 그럼 얘도 케이스를 또 나눠야 돼. 어떻게? 자, 참 어렵네요. 이번에는 6과 6분의 K를 비교했을 때 아니지 미친놈아 6과 6분의 K를 비교했을 때 왜 이러지? 7번에서 보니까 존나 헷갈리네. 6과 6분의 K를 바라볼 때 맞지? 괜찮지? 비교를 했을 때 K가 36보다 작거나 같다면 요 루트를 탔을 거고 K가 36보다 크다면 요 루트를 탔을 거고요. 그죠? 이 경우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돼? 위의 루트를 탔다면 얘분의 얘지? K분의 36? 그게 이제 3이 떠야 되니까 K는 12가 떠야 돼. 근데 12란 범위가 여기에 맞지? 얘는 괜찮아. 오케이? 밑에 루트를 탔다면 K가 36보다 작았다면은 이제 6분의 1로 떴겠지? 얘는 이제 3이 될 수가 없어. 얘는 아니. 쓸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만 해주면 되겠네. 얘는 6과 K분의 1을 비교하면 무조건 누가 크지? 얘가 더 크겠지? 얘는 6의 역수, 6분의 1의 역수 해봤자 어차피 얘는 6에 도달을 못할 테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밑에 루트를 탈 수밖에 위에 루트를 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도 안 걸려들지? 나 미쳐버리겠다. 얘가 뭐가 돼? 6K가 되나? 6K? K분의 1분의 6이니까 6K가 돼서 걔가 3이어야 되니까 K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둘 다 되네. 그러면 모든 A의 값의 합은 이제 2분의 25가 될 테니 거기다가 30을 곱해주세요. 여기다가 15를 곱해주면 답이 왜 이래? 375 이렇게 됩니다. 됐네요. 그래서 베이식스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시간 바꿔줘도 너무너무 고맙고 저거 뭐야